안녕하세요. 어드미션 마스터즈의 경험이 있는 탑 명문대 입학심사위원들과 함께 미국 대학 입시의 궁금증을 풀어가는 교육 컬럼니스트 진아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벌써 긴 여름방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가을 12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이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입시 준비가 쉬워질 수도 있고 반대로 시간에 쫓기는 힘들고 바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차분하게 자신이 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고 시작하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학 때 꼭 시작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뭘까요? 바로 에세이입니다. 쉬운 것 같은데 막상 시작하다 보면 내가 뭘 쓰고 있는 거지? 아니면 이게 맞나? 등등 갑자기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느끼는 게 바로 대학 지원 에세이여서 처음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힘들어지고 짜증이 나게 됩니다. 쉬운 듯 쉽지 않은 에세이 작성, 지금부터 눈과 귀를 화면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퀴즈를 내보려고 합니다. 대학 입시에는 몇 가지 에세이 종류가 있을까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아마 여러분 모두가 맞췄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커먼 앱이라고 부르는 보통 사립대 입학 원서입니다. 공통 원서의 에세이,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각 대학들이 요구하는 추가 에세이 또는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왜 에세이를 2번이나 작성하게 하지? 라면서 반문하기도 하는데 서로 성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의 에세이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공통원서 에세이는 너는 누구냐?는 질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답하는 것이고, 추가 에세이는 너는 왜 우리 대학에 오고 싶은데 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라는 질문에 내가 너랑 잘 어울리고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라는 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어때요? 뭔가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중에서 공통원서 에세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또 다른 퀴즈 하나가 나갑니다. 주제가 몇 개일까요? 네, 그렇죠. 7개입니다. 또 다른 퀴즈가 나갑니다. 각 주제당 글자 수의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있지요. 월드로 650자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통원서 에세이는 7개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Prompt number 1. Some students have a background, identity, interest, or talent that is so meaningful they believe their application would be incomplete without it. If this sounds like you, then please share your story. Prompt number 2. The lessons we take from obstacles we encounter can be fundamental to later success. Recount a time when you faced a challenge, setback, or failure. How did it affect you, and what did you learn from the experience? Prompt number 3. Reflect on a time when you questioned or challenged a belief or idea. What prompted your thinking? What was the outcome? Prompt number 4. Reflect on something that someone has done for you that has made you happy or thankful in a surprising way. How has this gratitude affected or motivated you? Prompt number 5. Discuss an accomplishment, event, or realization that sparked a period of personal growth and a new understanding of yourself or others. Prompt number 6. Describe a topic, idea, or concept you find so engaging that it makes you lose all track of time. Why does it captivate you? What or who do you turn to when you want to learn more? Prompt number 7. Share an essay on any topic of your choice. It can be one you've already written, one that responds to a different prompt, or one of your own design. 근데 뭔가 바뀐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4번이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제가 각 주제들마다의 키포인트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7번 주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무거나 결정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가장 쉬워 보이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주제를 선택을 하지만 제 대답은 NO입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려야 자기 생각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주제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주제들은 어느 정도 지침을 담고 있다면 7번은 자신이 알아서 길을 찾아가는 것이니 잘못하면 다른 길로 빠져들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1번 주제를 읽어봅시다. 와, 겁이 나네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무거운 단어가 들어가 있고 너무 직설적인 질문이니 말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할 것은 정체성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에 꽂히는 순간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테니까요. 다시 말해서 넓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즐겼던 모든 생활을 다룰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것도 무척 무겁게 느껴지지요. 그리고 마치 사례와 극복이라는 공식을 보여줘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한 성공이나 승리, 극복 사례가 아닌 성장과 개선, 배움의 과정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2번과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강한 신념과 주관 이야기가 아니라 충돌과 이견에 대한 사고의 유연성과 이것을 통한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칫 정치나 종교 등 너무 민감한 이야기를 다룰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이슈들은 다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새로 바뀐 네 번째 주제도 사실 따지고 보면 2, 3번과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4번의 주제는 궁극적으로는 이 지원자가 대학 생활에서 얼마나 잘 어울릴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소통, 남의 의견이나 행동을 소화해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노력과 변화, 성장의 모습을 간결하게 담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잘못하면 성취와 이벤트에만 몰입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을 떠올려 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순간도 있을 것이고 친구와의 대화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결정이 큰 결과로 나타난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거창한 사례보다 10대 학생의 순수한 모습과 사고와 행동의 성장을 담아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자, 6번째 주제를 한번 봅시다. 딱 보니까 배움의 열정을 담는 것 같지요? 이런 주제면 구구절절히 할 말이 많겠지만 말잔치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꼭 알아둬야 할 점은 학문이든 취미든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그것이 왜 자신에게 가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열정과 자신의 개성이나 인성의 연관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왜냐고요? 어떤 질문이든 너는 누구냐? 라는 큰 명제가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Your choice라는 말이 참 편하게 느껴지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막상 시작을 해보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1번부터 6번 주제까지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의미 있었던 일들을 기억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최대한 상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 왜 이 기억이 가치가 있었고 또 그 순간 이후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진솔하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공통원서 에세이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여기에 더해서 조언을 몇 가지 더 한다면 첫째, 너무 큰 것을 다루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두 번째는 명작을 쓰는 게 아닙니다. 거창한 단어나 아름다운 표현은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사실을 다뤄야 합니다. 나중에 거짓이 들통이 나면 합격을 해도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점들을 유의하시고 지금부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그에 맞는 주제를 골라서 글로 옮기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전문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메서스 진아킴이었습니다.